자, 오늘은 에피타이저, 자, 집합 파트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집합이랑 원소. 용어 정리를 먼저 할 건데, 자, 일단 집합은 뭐냐면요. 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명확한 기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돼. 누가 봐도.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야. 뭐 얼굴이 뭐 이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수치를 줘야 이거 명확하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키가 170 이상, 뭐 180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주면은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으로 모임을 규정할 수가 있잖아. 이런 걸 집합이라 부르고요. 그랬을 때 이 집합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집합의 구성 요소. 자, 그랬을 때 이제 집합과 원소 간에 관계,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왼쪽에 있는 거, 얘를 뭐라 부르냐면요. 얘를 원소라 얘가 원소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얘가 집합인 거지. 해놓고 이렇게 삼지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얘가 이제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제 원소가 스몰 a라는 스몰 a라는 원소가 라지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뜻인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원소거든. 자, 그 다음에 얘가 집합이거든요.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삼지창에다가 짝대기 그은 거,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스몰 a가 라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지 않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또 뭐냐면 이거 원소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조건 제시법이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죠. 자, 일단 원소라는 법은 뭐냐면은 이게 중괄호가 이제 집합 표시인데, 이렇게 중괄호가 집합 표시인데, 이 집합 안에 그냥 원소들을 쭈루룩 쓰는 거예요. 원소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냥. 뭐 이를테면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지. 4, 6, 8, 10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이런 걸 원소 나열법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볼게요.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원소를 쓸 거야. 원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여기 뒤에 짝대기를 그어놓고 우리가 이걸 바라 불러요. 이렇게 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짝대기 바 뒤에가 바로 뭐냐면 원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 지금 원소 나열법으로 썼던 얘 있잖아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쓰는 거야. x라고 부를게. x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요. x 바 그리고 x는 뭐다?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
또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그냥 그림으로 옮기는 거야. 그림. 자, 이렇게 뭐 내가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A라는 애를 집합으로 표현한다 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2, 4, 6, 8, 10.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거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안에 이제 원소가 계속 무제한 쓸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딱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야. 그냥 짝수들의 모임 그러면 이거 끝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뭐 2, 4 뭐 쓰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집합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한 집합, 또 무한 집합, 또 하나 더 규정하자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유한 집합은 뭐냐면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어야 돼. 셀 수 있는 집합. 자, 그 다음에 얘는 셀 수 없는 인 거지. 자, 그 다음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 원소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공집합인 건데 공집합은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하자. 이게 바로 공집합의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집합 표시 쓰고서 아무것도 안에 안 쓰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공집합이라 한다. 공집합의 표현이에요. 공집합 표현. 자, 그리고 또 하나 약속. 자, 공집합. 이제 뒤에 가서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적어놓고 갈게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또 이제 약속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자. 약속인데 그러면 도대체 부분집합이 무슨 말이냐? 라는 거 이제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유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이제 셀 수 있는 집합 중에서 유한 집합은 이렇게 돼요. n이에요. n. 이렇게. 얘가 말뜻이 뭐냐면요. 집합 A에 셀 수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A가 위에 우리가 들었던 예시 있잖아요. 위에 우리가 들었던 예시.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NA가 얼마다? 5가 되는 거죠. 원소에서 5개가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 세라 그러면 이건 그냥 0이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0이니까.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집합 용어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좀 좁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새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 집합이다. 자, 부분 집합이란 게 뭐냐면 아까 원소랑 집합 간에는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썼었잖아요. 해놓고 이게 원소고 이게 집합이다. 이게 원소고 이게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는 상황이다. 이게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해, 이거.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 그런데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있는 거야. 집합 B에도 이렇게 써줄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존재할 때 우리가 이거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애가 있는데 X라는 애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는 애야.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X가 집합 A에 들어가 있는 애야. 그리고 네. 이렇게 쓸 때 상황이 바로 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치 이거 위에 밑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소리.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요.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 해놓고 아까 삼지창을 했는데 얘는 삼지창을 하지가 않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기호로.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아까 위에서는 원소랑 집합은 방향을 바꿔서 쓰지 않고 이런 표현밖에 없거든. 근데 집합과 집합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방향을 바꿔도 이런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좀 불편해서 잘 안 쓰죠. 사람들이. 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그림상으로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위의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모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포함되지가 않는 거지. 그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 이거나 요거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집합과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는 각각 집합의 원소들이 지금 원소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 원소가 없으면 여기 있는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 다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는 건데 집합에 원소가 없는데 다른 집합에 들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갖고 그냥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 공집합은 그 모든 집합에 막 들어가 있는 거야. 모든 집합에 막 들어가는 거야. 약속. 그래서 공집합은 뭐다?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세요. 너무 많이 나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정리하죠.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 자, 집합에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말은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집합 A가 B에도 포함되고 집합 B가 A에도 포함되는 거야. 이러할 때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집합 A랑 집합 B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이야, 정. 만약에 위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A랑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부분 집합인데
자, 진부분집합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A는 B의 부분집합이죠. 그런데 A랑 B는 같지는 않은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이면 A는 뭐다?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1이랑 2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있어. 그러면 이것들의 부분집합을 쭉 써보면요. 공집합은 부분집합이고 얘도 부분집합이고 얘도 부분집합이고 얘도 부분집합이거든. 왜? 여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원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 여기 있는 원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래갖고 부분집합은 이 네 개가 다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진부분집합은 얘는 진부분집합이 아닌 거고 진부분집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세 개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같은 집합과 지금 진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데, 그 이제 부분집합들을 쭉 위에 써봤는데, 지금은 내가 되게 심플한 예시라 갖고 부분집합 다 쓸 수가 있었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집합 A가 원소의 개수가 많아졌어. 그럼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지거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다음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다면 이렇게. A1, A2, AN. 이런 원소들을 가진 집합 A가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A의 부분집합을 쓴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어떻게 구하냐? 얘는 2의 n승이 돼요. 여기가 n기야. 여기가 n기일 때 2의 n승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A의 부분집합 쭉 써보죠. 공집합도 부분집합인 거고 A1이라는 원소를 가진 것도 부분집합인 거고 A2를 가진 것도 부분집합인 거고 이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죄다 들어가 있는 것도 부분집합일 텐데 얘네들을 쭉 열거했을 때 이 공집합은 뭐냐면 모든 원소들이 다 없는 거고 얘는 뭐냐면 모든 원소들이 다 있는 거고 얘는 뭐냐면 이 원소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원소는 없는 거고 얘는 뭐냐면 얘는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을 쭉 써본 거잖아. 그랬을 때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봐야지 아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A1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부분집합이 될래 말래? 부분집합 안에 원소가 될래 말래? 물어보는 거야.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지. 얘도 마찬가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가지인 거지. 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 가지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를. 그래서 2의 n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A1, A3, 뭐 A5라는 원소를 가진 부분집합이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가지고 있고 얘는 안 가지고 A3는 가지고 A4는 안 가지고 A5는 가지고 나머지 다 안 가지는 그런 부분집합 중에 그런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A의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경우도 문제도 나오거든. 그럼 2의 n승 빼기 1 되는 거죠. 이 1은 뭐야? 자기 자신 빼준 거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집합의 개수. 이건데, 자, 위에서 들었던 예시 그대로 갑니다. A1부터 An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랬을 때 A의 원소 중 M개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 자, 얘는 뭐냐면요. m개를 내가 어떤 특정 m개, 문제 특정 m개를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앞에 있는 m개를 뭐 무조건 포함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m은 m보다는 조금 같겠죠. 자, 그러면 내가 포함할 m개를 일단은 얘네 뭐 m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m개는 선택권이 없어. 걔네들은 아까 위에서 막 너 포함될래 말래, 포함될래 말래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이 특정 m개는요, 얘는 자유가 없는 거야. 무조건 포함되는 거지. 즉,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얘네들 m 빼기 m개가 있겠죠? 얘네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너 포함될래 말래, 포함될래 말래. 나머지 얘는 무조건 포함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m 빼기 m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m개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해도 얘는 만약 이거를 포함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얘도 자유가 없는 거지. 그냥 빼놓고 생각하는 거야. 빼놓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2의 m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m개를 포함을 하고 l개를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서 m개랑 l개를 뭐 여기 또 l개가 있다고 해봐. l개. m개랑 l개한테는 자유가 없는 거야. 일단 빼놓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머지 몇 개가 남는 거죠? n에서 m도 빼주고 l도 빼준 요만큼이 남아있을 거 아니니 걔네들한테만 포함될래 말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가지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부분집합에다가 m개는 갖다 붙이고 l개는 안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수동적으로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부분집합 개수 세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어서 이제 집합 연산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집합 두 번째 이제 개념 한번 해보죠. 자, 자, 집합의 이제 연산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집합의 연산 법칙. 자, 그러면 이제 연산 법칙을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첫 번째, 합집합이 있고 교집합이 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읽을 때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합집합 B다. 근데 읽을 때 A 교집합 B라 읽어요. 교집합 B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X를 모아놔라. 근데 이 X는 어떤 X냐? A에 있는 애들 또는 B에 있는 애들을 모아놨을 때 그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을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벤다이어그램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으면은 A에 있거나 B에 있는 것들 통째로를 바로 A 합집합 B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X를 구하는데 이 X는 어디에 있는 거냐? A에 거나가 아니고 이번에 AND로 바뀌어요. AND. 이렇게. 즉 A가 있고 B가 있는데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을 우리가 바로 A 교집합 B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그 교집합을 배우고 나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소다. 서로소라는 표현을 배우거든요. 자, 서로소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교집합이 없을 때 교집합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때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즉 벤다이어그램으로 또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 이렇게 이런 그림을 띄고 있을 때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합집합이랑 교집합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만 더. A 차집합 B라고 부릅니다. 얘는. A 차집합 B. 이거 빼기 형태인데 이건 빼기가 아니고 집합 기호예요. 집합 기호.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얘 의미는 또 원소를 구해라. 근데 이 원소는 뭐냐?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것들 모아놓은 거. 우리가 이거를 A 차집합비라고 불러요.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면, A에 있는데 B에 없는 거. 얘네들 얘기하는 거지. 얘가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한번 볼게요.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이 여집합. 자, A 여집합이 뭐냐? X를 구하는데 A에는 없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하나 U라는 걸 정의하는데요. U는 이제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집합을 논하는데 집합 A랑 집합 B가 어떤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모든 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우리 반 수학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반 중에 70점 넘은 애들을 A라 하자. 집합 A라 하자. 라고 하면은 전체 집합은 우리 반 총 구성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집합을 구하고 있을 때 그 집합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전체 집합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근데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요. 문제에서 무조건 전체 집합을 정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필요한 상황이면 U는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U가 그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A 여집합은 뭐냐면은 A가 아닌 것들인데 다만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 전체 집합에는 있는 것들. 얘네들을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쓰기로는 자, 이 위에서 있죠, 위에서. 위에서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에는 있는데 B는 없는 거지. 이게 A에는 있는데 B에 없는 거.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 이거 둘 다 만족하는 AND죠. 교집합 쓸 수 있다는 거지. 즉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자, 지금까지 합집합 얘기해봤고요.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4개 집합 연산 기호에 대해,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서로 추가적으로 한번 배워봤네요. 자, 그 다음에 성질들이 좀 있는데, 차집합이랑 여집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요, A 교집합, A 여집합을 하면요, 얘는 A와 A가 아닌 거는 당연히 공통원소가 없겠죠. 이게 무조건 공집합이죠. 자, 그 다음에 A와 A가 아닌 것들을 합쳐놓으면은 무조건 전체 집합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잖아요. 예,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U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A의 여집합에 이거의 또 여집합이다.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잖아요. A랑 똑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U에서 U차 집합 A다. 이건 전체 집합 U에는 들어가 있는데 A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라는 소리니까 이건 그냥 A 여집합. A 여집합의 정의죠,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위에다 적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적죠. A차 집합 B는 뭐다?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이렇게까지 외우는 게 아니고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차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 나오는, 내신에 너무 잘 나오는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칭 차집합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이 두 개를 합집합한 거. 즉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자면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A 차집합 B거든. 여기가 B 차집합 A거든.
두 개가 합집합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걸 대칭차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A 합집합 B 그래서 차집합 A 교집합 B. 네, 이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요거를 자, 얘가 지금 이건데 얘는 뭐냐면 합집합 A 합집합 B이면서 A 교집합 B가 아닌 것인 거죠. 그럼 지금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똑같은 걸 의미하겠죠, 지금.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연산법칙 계속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자, 교환법칙이 뭐냐? 교환법칙은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랑 같다. 뭐 A에 있으면서 B에 있는 거나, B에 있으면서 A에 있는 거나, 그게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합집합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를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뒤를 바꿔서. 근데 이거는 교집합이랑 합집합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게 차집합은 안 됩니다. 얘는 같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면 A 차집합 B는 A에 있으면서 B에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고 B 차집합 A는 B에 있는데 A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확연히 다르다는 거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법칙인데 결합법칙은 이제 집합기호가 3개가 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계산을 순서를 뭐로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얘는 지금 앞에 거 먼저 했는데 이 앞에 거를 먼저 하고 하나 뒤에 거를 하고 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결합법칙은 중요한 게 집합기호가 반드시 이 두 개가 통일돼야 돼. 집합기호가 통일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같냐라고 하면은 자, A, B, C 있을 때 밑에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 거.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이거랑 먼저 계산 A 교집합 B로 먼저 계산한 거지. 그 다음에 C랑 교집합이야. 요거 이면서 C인 거를 구해보면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오른쪽 거로 계산해 보면 B 교집합 C를 먼저 해보라는 얘기야. B 교집합 C는 얘가 되잖아. 이 파란색 중에서 A인 거를 또 찾아야 되면 또 얘가 되겠지. 결론 똑같잖아요. 이렇게 집합 기호가 똑같은 것끼리 돼 있으면 뭐를 먼저 해도 결론이 똑같더라 라는 게 결합법칙이고요. 중요한 게 이 집합 기호가 같을 때만 된다고. 합집합, 합집합, 교집합일 때. 그러니까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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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집합. 똑같을 때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집합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게 3번인데 A 교집합, B의 합집합 C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때 분배 법칙 쓰듯이 이렇게 하나씩 연산을 해줘요. 교집합을 B랑도 해주고 교집합을 C랑도 해주는 거죠. 이 교집합.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있는 합집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A 합집합 B,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 두 개 간의 관계에는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집합기호 같을 땐 결합법칙 쓴다고 했잖아요. 예, 집합기호가 지금 하나는 교집합이고 하나는 합집합이야. 이러면 무조건 분배법칙이다. 하나씩 연산해서 쪼개서 풀어서 써주면 된다.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분배법칙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상에서는 지금 증명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더니 결론이 같더라. 그리고 정확한 증명은 사실 이제 집합론을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깊이 있게 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자 이제 네 번째 등으로 가는 법칙이다.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거랑 똑같죠. 이렇게 되죠. 이게 등으로 가는 법칙. 이게 여집합이 마치 분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뒤집어져요. 합집합. 마찬가지. 이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되면 얘가 또 뒤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 그러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A 교집합 B다. A, B가 있고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이게 아닌 것이잖아. 그럼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해보자. 얘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얘네들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자, 요거를 또 한번 그림을 해보면요. 오른쪽 거 A가 아닌 거, 그 다음 B가 아닌 거, 이 두 개 합집합하면 뭐가 되죠? 별로 똑같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드모르간의 법칙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까 위에서 이제 대칭차집합 얘기했죠? A차집합 B, 합집합 B차집합 A. 이게 뭐랑 같다고 했냐면은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거다. 이쪽에 같다는 건데 이거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자, 보죠. 얘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고 바꾸고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바꿀게요. 차집합의 성질인 거죠.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위에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집합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집합기호가 다르니까 이거 분배 법칙을 써야 돼. 요거 하나를 통째로로 보고 이거랑 얘, 그 다음에 이거랑 얘 이렇게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합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합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집합. 중괄호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얘 계산해보면 얘도 지금 집합기호가 다르니까 또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얘도 지금 집합기호가 다르니까 또 분배 법칙을 또 해주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A 합집합 B. 그 다음에 B 여집합 합집합 B. 이 두 개 간의 관계는 교집합.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저희 교집합 쓰고 이렇게 할게요. 자, A 합집합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합집합의 A의 여집합. 이 두 개 사이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서 보면은 얘가 뭐가 되죠? 얘가 U가 돼. 얘랑 얘랑 교집합하니까 이 통째로가 뭐가 돼? A 합집합 B가 돼요. 자, 그 다음 얘는 또 얘가 U가 되고요. 얘는 드모르간 쓰면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되는데 얘는 교환 법칙을 또 안에서 써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그러면 U랑 교집합, 그러니까 이게 지금 U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자, U랑 얘랑 지금 교집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 거죠. 이거라고. U 교집합 A는 그냥 A랑 똑같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얘고요. 얘가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다시 써볼게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근데 또 교집합이랑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더라. 이거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증명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집합 연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단한 거 집합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집합 원소의 개수는 일단 유한 집합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별거 없어요. 자, 얘는요. A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집합을 있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얘 더하기 얘를 해주면 이 가운데 게 두 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빼줘야 된다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의미로 3개짜리는 이게 성립해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는 2개짜리 교집합을 한 번씩 다 빼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3개짜리 교집합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러느냐? A, B, C. 자,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 세 개를 더하면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 이게 다 더해지면은 지금 어때요? 요 부분은 두 번 겹쳐 두 번 더해졌고 요 부분도 두 번 더해졌고 요 부분도 두 번 더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빼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 번 빼주고 나면은 요 세 개의 교집합 부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이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연산을 해버리면 요 가운데가 한 번도 안 더해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NA 더하기 NB 더하기 NC를 할 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중복되는 걸 보는 거야. 자, 얘가 두 번이 더해지고 얘가 두 번이 더해지고 얘가 두 번이 더해져. 그래서 한 번을 다 뺐거든.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그 가운데 게 세 번 빼진단 말이야. 이 가운데 거는 얘네들 더할 때 세 번 더해졌어요. 근데 얘 뺄 때 세 번 빼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남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하면은 바로 이해를 하면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만약에 A랑 B가 서로 소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집합의 기본 개념을 한번 얘기를 다 해봤습니다. 자, 그 뒤에 문제들과 워크북 문제들 연습하시면서 공부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